안녕하세요. 최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1장 부기와 기업 경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의 기본 개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기가 뭐냐라고 써 있네요. 부기는 장부에다가 기록합시다의 부기의 약자입니다. 부기. 자, 장부 기록의 약칭인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는 방법이 부기래요. 경제 주체가 있겠죠. 경제 주체가 뭐였어요? 회사.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데 무엇을 기록할 거냐? 뭘 기록하겠어? 아무거나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하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록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잘 배워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거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합시다. 상식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부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왜 기록하겠어요, 그럼?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 기록해서 이 재산 증감 변화에 그 왜 재산이 늘고 왜 재산이 줄었는지 원인과 결과를 밝혀보자. 재산 증감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기의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하면 재산상의 증감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거를 단순히 상식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왜 재산이 줄고 늘었는지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려고 하는 게 부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의 목적 있죠. 저희가 이걸 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하느냐 이걸. 주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 두 개는 함께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기를 하는 목적.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일정 시점 재무 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말들이 어려운데요. 재무 상태는 뒤에 이제 바로 배우게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예요. 이거 뭔지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내가 장사를 해요. 경제 주체가 뭐 보통 회사겠죠.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조그마한 통닭집을 한다. 이런 사람도 다 경제 주체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호프집을 해요. 맥주를 팔고 사오고. 근데 뭐 술만 팔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뭘 열심히 사올 때 적어놔야 되고 팔 때 적어야 돼. 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적을 거예요. 원리를 배우셔야 되겠지. 안 배우면 이제 상식적으로 일기장 쓰듯이 가계부 쓰듯이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 내 재산이 늘었고 왜 줄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재무 상태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인데 돈이 얼마 있냐 하고 똑같아요.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적었더니 뭐 날짜가 끝나는 날이 12월 말이라면 돈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일정 시점은 어느 한 순간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그걸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예요. 뒤에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의 뜻이 이거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근데 이걸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재산이 얼마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재산이 얼마 있냐 물어보면 말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얼마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꺼내서 10,000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지금 너 돈 얼마 있냐 그럼 지금 당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시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고 싶대요. 이 경영 성과는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이걸 물어봐요.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죠.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걸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야. 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일정 기간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돈 얼마 버니를 물어봐요. 얼마 번다는 거는 지금 오늘 하루 버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나한테 너 얼마 버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하루 번 걸 물어볼까? 아니죠. 당연히 나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월급처럼 보이는 거고 나 1000만 원 그러면 연봉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돈을 얼마 버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니까. 재산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경영 성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고 부기를 하는 주 목적이 바로 요 두 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보고해야 될 거니까.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부기를 하게 되면 뭐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는 뭐 주식을 투자한 주주도 있고 뭐 여기 호프집 같으면 호프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돈 빌려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이거 주로 이걸 보고 하게 될 텐데 이걸 보면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좀 좋다. 경영 성과가 굉장히 좋네. 그러면 뭐 투자를 할 건지 또 내가 우리 회사의 이 경영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빨리 퇴사를 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과거의 업적을 검토하고 주로 이제 이거는 다 지난 거를 보고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과거의 업적을 검토한 다음에 미래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세금 부과의 근거 자료, 그다음 분쟁에서의 증거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외우시면 되겠네요. 주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게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게 손익계산서다. 저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기와 회계라고 있는데, 자, 예전에는 부기라는 말을 많이 썼고, 예전에 부기라는 말 좀 나이 드신 분은 주산 부기 타자학원 보셨을 거예요. 타자학원 없어졌죠. 컴퓨터학원 생기고. 주산학원 다 있더라, 요즘엔 주산. 뭐, ESM이라고 있는데, 주산 부기 타자학원이 요즘에 이제 다 회계학원이 된 거죠. 회계학원. 주산 부기 타자학원 다 망했는데, 저도 일산에다가 회계학원을 하나 찾았는데,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기는 거기에 써있듯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술적인 측면, 즉 어떤 거래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부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기록, 계산,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다 유용한 정보까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분야가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 몰라도 요즘은 그냥 회계야 다. 뭐 회계학원이라고 부르듯이 부기학원이라고 부르는 게 없어졌듯이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그래서 전산회계, 뭐 전산세무회계도 있고 FAT 이렇게 회계정보 처리 이런 시험도 있고